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증인을 자처한 윤지호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윤지호 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과연 이거 진실은 무엇일까? 모두가 좀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작가, 윤지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김수민 작가가 윤지호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대리한 박훈 변호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건 위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지금 네. 그 김수민 작가가 윤지호 씨를 고소했는데 이거 왜 고소한 겁니까, 일단은? 일단 명예훼손과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SNS 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이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도대체 뭐를 범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이 두 명이 예.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예.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짧게 요약을 하면 일단 윤지호 씨가 정확히 문건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장자연 사건 후에 그렇게 고통을 겪고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것도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본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작가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욕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명예훼손과 모욕이라고 이번에 고소당한 것이죠. 삼류소설이다. 더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향해서 지금 고소를 한 거다라는 건데 윤지호 씨가 이 김수민 작가를 포함해서 윤지호 씨의 진술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이 발언들이 김수민 작가로 하여금 윤지호 씨를 고소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헛소리 짓거리는 변호사, 기자, 김수민 작가 똑똑히 보시고 더 이상의 나름되는 거 못 들어주겠네요. 당신들이 먼저 내가 왜 해명을 해요? 당신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고 본인들 해명 먼저 하세요. 저 고소한다는 변호사 양반, 기자 양반, 작가 양반, 그리고 본인 실명조차 인증하지도 못하는 같은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저는 할 만큼 했고 그 사람들 말을 믿으시면 믿으시고요. 저는 해명할 필요성도 없으며 그 사람들과 단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습니다. 네, 윤지호 씨는 해명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발언을 했고 특히 이제 김수민 작가에게 XXX라고 표현을 해서 김수민 작가로부터 현재 피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윤지호 씨의 발언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한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 때 윤지호 씨가 이야기를 했던 그 교통사고가 사실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윤지호 의문의 교통사고 거짓말 의혹. 지난 11일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좀 크게 두 차례 있었다. 책을 쓴다고 한 시점부터 내 행방을 추적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 윤지호 씨의 이 인터뷰를 본 사람들이 아니 누군가가 이 장자연 사건을 덮기 위해서 유일한 목격자인 윤지호 씨를 해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 추돌 사고를 방송에서 위협 사고로 둔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사고 당시에 윤지호 씨와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가 입수가 됐는데 윤지호 씨가 이 사고 당시 차량 사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수민 작가에게 100% 뒷차 과실이고 운전자가 아마 애기 아빠 같은데 애들 데리러 가다 그런 것 같더라. 마음이 아팠다. 사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김수민 작가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랬나 보네. 라고 하자 윤지호 씨가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대화만 보면
박수윤 기자. 네. 윤지호 씨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려고 교통사고를 낸 것 같다라는 뉘앙스와는 전혀 좀 사뭇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 리스트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을 이름을 얘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추적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예로 들었던 것이 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차가 찌그러질 정도로 내가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 자체도 윤지호 씨 차가 아니라 윤지호 씨를 받았던 그러니까 뒷차가 더 이렇게 뒷차의 모습인 거죠. 그건 좀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나눠보고요. 그랬던 거고요. 윤지호 씨가 그리고 아까 윤지호 씨는 위협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 교통사고를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뒷차 윤지호 씨를 박았던 사고를 냈던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데리러 가는 학원에 데리러 가는 애기 아빠였습니다. 애기 아빠였다. 네, 애기 아빠가 가는 길에 그렇게 사고가 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접촉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위협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윤지호 씨가 단순 교통사고를 마치 위협을 받는 사고로 방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말했다고 해서 뭐 장자연 사건의 어떤 본질이 달라지거나라고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윤지호 씨가 그렇다면 왜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여전히 제기된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수윤 기자가 조금 언급했듯이 차량도 방송에서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나왔어요. 윤지호 씨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에 공개한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제가 탑승한 차량인데 크게 사고가 났다. 실제로 정말로 크게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 사진과 아까 발언을 접해드는 사람은 아니 이거 진짜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라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윤지호 씨가 김수민 작가에게 2장의 차량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가 제 차, 밑에가 뒷차. 아까 윤지호 씨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건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들이받았던 상대방 차의 사진. 김배민 박사님, 네. 윤지호 씨는 왜 사진까지 다르게 방송에 보도했던 걸까요? 뭔가 되게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윤지호 씨가 좀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위협에 대한 근거로서 얘기하게 된 여러 가지 정황들은 결국 장자연 리스트를 받고 본인이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봤지만 이거를 용기 있게 나와서 얘기하는 건 본인밖에 없다 그래서 지켜달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김수민 작가와 지금 박훈 변호사가 얘기한 내용들을 짚어보니 실제로 이 윤지호 씨가 장자연 리스트의 원본을 본 것이 아니라 수사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뭔가의 문건을 봤다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말이 사실이면 윤지호 씨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장자연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리스트를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있다 등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윤지호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내용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 자체가 틀릴 수 있다는 내용들을 지금 김수민 작가가 제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문건 없다. 김수민 작가 혼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박훈 변호사가 또 가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이거든요. 박훈 변호사가. 이 박훈 변호사 생각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고 김광석의 아닌 서해순 씨의 변호를 맡아서 사실 굉장히 불리한 정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무혐의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고요. 제가 박훈 변호사 제 기억이 진하게 남는 것은 정봉주 전 의원 미투 사건이 한참 터지면서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막 갔던 때가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나는 그 기자를 만난 적도 없다. 없다 그래서 막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박훈 변호사가 야 그러면은 내 돈 1억까지 줄 테니까 공개해라고 하면서 SNS에 설전을 벌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정봉주 의원이 완전히 참패하면서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정계를 떠나게 되는데 박훈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많이 끼어들긴 합니다만은 이번 사건에 참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뭔가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는 건요.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장자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던 건 윤지호 씨의 증언입니다. 근데 이 증언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책까지 쓰고 이야기를 했던 그 용기 그대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SNS 계정을 닫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 영상까지 지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더 용기 있게 나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